제79회 다같이 이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회계 1급입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 후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할 경우 이를 비용화할 수 있는 거래는, 여러분 비용화할 수 있다는 게 수익적 지출을 말하는 거죠. 수익적 지출, 원가가 절감하는 거, 요거 자산으로 해야 되겠죠. 자본적 지출, 수선 유지를 위한 지출, 현상 유지, 수선 유지, 현상 유지, 수선 유지, 이런 것들은 곧바로 비용으로 떨어보면 되겠지요. 이것은 답이 바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수익적 지출. 생산 능력 증대, 내용 연수 연장,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자본적 지출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의 답은 몇 번이다? 2번. 다음 2번 들어갑니다. 다음 중 영업 주기와 관계없이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는 개정 과목이 아닌 것. 유동부채, 다같이 무슨 부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대부분이 다 유동부채라고 보시고요. 비유동부채는 요거 몇 가지만 알아놓으세요. 비유동부채는 이렇게 말입니다. 비유동부채 내가 여기다 조금 적어줄까요? 비유동부채. 자, 비유동부채는 이런 것들이에요. 장기자가 들어가는 건 당연하겠죠? 장기 차입금. 이건 비유동이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사채, 회사가 발행한 채권, 사채, 보통 만기가 3년.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 퇴직금은 1년 이상 지급한 사람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이 세 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요것은 바로 비유동부채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다 유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동부채가 아닌 거, 그러면 여기 답이 벌써 보이죠? 1번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답이다. 비유동부채다 라고 봐야 되고요. 잠깐만, 이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컨닝도 가능합니다. 참고해서 가능해요. 자, 여러분 다같이 프로그램에 들어오시면 어디가 있냐면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용 능력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클릭해보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 있잖아, 상당히 문제를 많이 맞힐 수도 있어요. 이론 문제를. 내가 모르는 것은 당좌자산 범위가 나와 있고,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그 다음에 아닌 거 비유동부채 클릭해봐요. 사채, 장기차입금, 장기미질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바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여기 전부가 다 비유동부채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컨닝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참고하시라고요. 알았습니까?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여기에서 의외로 문제를 많이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3번 봅니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회계상 거래라고 하는 것은요,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변화가 없으면 회계상의 거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자산부채 자본이 아닌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산부채 자본이 아니라 거래가 아닌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문, 계약, 약속하고 담보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에요. 주문이나 계약, 약속, 담보 제공, 이런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이 곧바로 찾을 수 있죠. 경영진이 미래의 특정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의사 결정만 한 거지, 실제로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동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3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 봐야 된다? 4번. 끝났어요? 맞지요?
다음 4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4번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은 결산 분계를 생각하면 쉽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 당기 순이익에 얼마나 변동이 있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지문이. 그러면 이 문제는 일단은 분계를 해봐야 돼요. 분계를. 자, 이렇게. 자, 봅시다. 차변에 뭐, 대변에 뭐, 이런 식으로. 자, 이자 수익 중 28,000원은 차기의 것이다. 차기. 여러분, 수익이죠. 수익이 내년 거를 먼저 받았다는 거야. 그럼 다 같이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선수라고 적어놔봐요. 선수. 결산 분계에서 선수는 무슨 변? 대변. 대변의 선수, 수익이라고 써야 되겠지. 금액은 28,000원 이렇게 써놔보세요. 그러면 차변에는 수익의 이름이 오지요. 차변에는 수익의 이름 뭐예요? 여기서 이자 수익. 차변에 이자 수익 28,000원 이렇게 분개해보세요.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거 자주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어려운 문제로 포기하지 마시고 자, 결산 분개한다고 생각하고 해봅시다. 다음 두 번째, 임차료를 내년 내에 해당되는 거래요. 그러면은 비용을 내년 것까지 먼저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선급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다 같이 선급은 무슨 변? 차변. 차변에 선급. 급 다음에 뭐가 와? 비용. 얼마? 50만원. 이렇게 차분히 분개를 해보세요. 다음 대변에는 수익의 이름, 비용이 와야 되겠죠. 비용의 이름은 여기서 뭐예요? 임차료. 이렇게 임차료 해가지고서 50만원 이렇게 분개 적어 놓으세요. 다음 세 번째, 보험료 중에서 차기 내년에 해당되는 비용을 먼저 지급했다면 방금 두 번째 했던 것처럼 차변이 선급 먼저 지급했어요. 급 다음에는 뭐가 온다? 비용. 그리고 금액은 얼마다? 10만원. 이렇게 하시고요. 대변에는 비용의 이름이 뭐예요? 보험료. 이렇게 해서 10만원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대기하세요. 이제 여러분 여기서 물어본 것은 당기순이익의 변화를 물어본 거거든요. 당기순이익 그러면 수익과 비용만 보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만 찾아봐요. 자, 여러분 이자 수익이 차변에 있죠. 요거 별표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임차료가 있지요. 임차료가 대변에 있네요. 요거 여러분 표시하고 수익과 비용만 체크해봐요. 자, 대변에 보험료 있네요. 여러분 수익과 비용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것은 이렇게 문제를 풀어요. 차변에 있으면 비용은 차변이잖아. 차변에 있으면 빼고 대변에 있으면 더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차변에 있건 대변에 있는 걸 더해서 차변에 있는 걸 뺀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왜냐하면 자, 비용이 아니다. 비용이 아니다 그러면 더해지는 거예요. 수익이 아니다 그러면 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차변에 있으면 빼고 대변에 있는 수익 비용은 더한다. 이러면 답이 맞을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있는 걸 더해서 차변 걸 빼볼까요? 대변에 있는 걸 더해봐요. 얼마 나와요? 60만원 나오지요? 맞아요? 대변에 60만원에서 차변에 얼마를 빼라? 28,000원을 빼면 당기순이익은 대변이 플러스라고요. 이익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57만 2천원 나오나? 57만 2천원 증가라고 적으셔야 되겠네. 증가. 왜? 대변이 많으니까. 차변이 많다면 감소해요. 그러면 답이 찾아봅니다. 깜짝 놀랐네. 없는 줄 알고 답이 감소로만 되어 있어서 57만 2천원은 증가라 그랬죠.
그래서 답은 3번이지요. 답은 3번이 맞습니다. 다음 5번 문제 할 차례가 맞나요? 자, 다음 설명은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이 방법은 실제 물량 흐름과 방향이 일치한다. 여러분, 실제 물량 흐름과 방향이 일치한다. 여러분, 밑줄을 짝. 먼저 들어온 상품을 먼저 판매하는 방법이 선입선출법이고 물량의 흐름과 방향이 일치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파니까 순서대로 물량의 흐름의 방향이 일치한다. 그 다음에 기말 재고가 최근의 가격, 기말 재고가 최근의 가격일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들어온 건 다 팔아버리니까 지금 최근 것이 남아있겠지요. 그러니까 최근의 기말 재고가 바로 선입선출법을 말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즉 시가인 현행 원가를 나타내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바로 지금 최근에 구입한 것이 기말 재고로 남아있으니까 시가에 가깝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반면 현재 수익에 지금 판매한 게 현재 수익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원가가 대응되므로 여러분 과거 원가가 뭐예요? 옛날 것을 먼저 팔잖아. 먼저 들어온 걸 그걸 과거 원가라 그래요. 그래서 수익 비용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수익 비용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다. 왜? 현재 수익의 과거 원가니까. 만약에 수익 비용의 대응이 적절하다 그러면 현재 수익의 현재 원가 그러면 수익 비용이 적절하다. 그러면 수익 비용이 적절한 것은 어떤 걸까? 거기다 메모해놔요. 후입 선출법이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서는 선입 선출법이 답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5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다음 6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 현금 및 지폐 맞죠? 타인 발행 당좌 수표,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우리가 동전 발행 수표라고도 하지요. 동점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동전 발행 수표 같은 얘기지요. 다음 자기압 수표 현금 맞고요. 취득 당시 3개월 이내야 되는데 5개월이라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 다음 여러분 이제 7번 들어갑니다. 다음 중 소리계산서 상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다가 적어봐요. 과, 비, 료로 끝나는 말은 여가 비료로 끝나는 말은 전부가 다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다. 판관비. 여가 비료 다같이 여가 비료로 끝나는 말은 전부 다 판관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외 여기다 예외 하나 적어놓으세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 이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B자로 끝났는데 개발비 요것은 여러분 B자로 끝났지만 자산이죠. 무형자산 요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여러분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있어요. 무슨 상각비가 있다고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여러분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어떤 걸 기타의 대손상각비라 그러냐면 예상매출금과 받으러오면 대손상각비라 그러는데 못 받았을 때 여러분 미수금이나 대여금을 못 받게 됐을 때 이때 쓰는 이름이 여러분 못 받게 됐을 때 기타의 대손상각비라 해요. 이것은 여러분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외 비용이라고 합니다. 영업외 비용 요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개발비는 무형자산이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이다. 요 정도 말입니다. 그래서
여과 비료로 끝나는 말은 판관비다. 여과 비료로 끝나는 말을 찾아봅시다.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퇴직급여 여로 끝났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비로 끝났습니다. 대손상각비인데 뭐예요? 기타의 대손상각비죠. 이것은 영업외 비용이라고 들어갑니다. 경상개발비, 여러분 그냥 개발비는 무형자산인데 경상개발비는 요거 비용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개발비만 있을 때 무형자산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7번의 답은 3번이라 할 수 있나요? 다음 8번 들어갑니다. 다음은 단기매매증권의 내역이다. 다음 자료에 따라 단기 말 재무제표에 표시될 단기매매증권 및 영업의 수익은 얼마인가? 자, 여러분 100주 곱하기 1000만원에 치르겠네요. 자, 1000만원 100주를 그리고 배당금 수익 여러분 요걸 두 번째다가 7월 1일 요것을 5만원을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것은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배당금 수익이라고 써놓으세요. 배당금 수익은 5만원 이렇게 말입니다. 배당금 수익은 5만원. 요 영업외 수익이에요. 영업의 수익 은 5만원 배당금 수익이라는 거예요. 다음 여러분 12월 31일 날 평가했어요. 평가 주당 얼마씩 나간대? 11만원. 주당 얼마씩 나간다고? 11만원 곱하기 몇 주가? 100주가 여기다 써볼게요. 11만원 곱하기 100주 해보세요. 100주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1100만원 나옵니다. 여러분 12월 31일 날 장부가액은 얼마냐 이 말이야. 단기매매증권에 12월 31일 날 장부가는 단기매매증권으로 표시될 금액 1100만원으로 표시됩니다. 요게 단기매매증권 12월 31일 날 단기매매증권 장부가액이 되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요렇게 가격이 나가니까 장부에다가 이렇게 평가해서 1100만원으로 장부에다 적어놔야 됩니다. 1100만원짜리 찾아보세요. 1번과 2번이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1000만원에 취득해가지고서 1000만원에 취득해서 지금 1100만원 나가는 거지요. 얼마가 증가됐나요? 100만원이 증가됐죠? 100만원이 증가된 거 맞나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것을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고 하지요. 여기다 적어봐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100만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영업외 수익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자, 영업의 수익도 물어봤어요. 단기 매매증권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영업의 수익도 물어봤어요. 영업의 수익은 지금 두 개가 있지요. 배당금 수익 5만원과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1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105만원이 있는 게 답이에요. 1번과 영업의 수익 또 3번에 있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 다 같이 답은 몇 번이다? 1번에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재무 회계가 끝났습니다.